포항의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 시설이 지진과는 무관하다는 연구 결과가 학계에서 나왔습니다. 포항에서는 여전히 지진 유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큰데 이번 연구 결과를 두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자동차 부품 기업이 몰려있는 경주의 첨단 소재 성형 가공 기술 고도화 센터가 오는 2022년까지 조성됩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큰 인기를 끄는 가운데 지자체가 나서 1인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육성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땅속에 저장하는 실증 연구 사업이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포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지진 이후 멈칫하더니 최근 관련 학회가 지진과 관련이 없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해 혹시 사업 재개를 노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 바로 앞 영일 만에 건설되다 중단된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 시설입니다. 해저 800m 지층에 구멍을 뚫어 이산화탄소를 새지 않게 저장하는 사업입니다. 포항 지진이 일어나던 해인 2017년 초 보령 화력발전소에서 나온 이산화탄소 100톤을 성공적으로 주입했습니다. 이후 지진 논란으로 추가 주입은 전면 중단돼 왔습니다. 그러던 지난 24일 한국지구물리탐사학회는 CO2 저장 사업과 포항 지진은 관련이 없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용역발주처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 포항 지열발전 사업을 지원했던 그 공공기관입니다. 근거로 2017년 초 이산화탄소를 주입해도 지진이 없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2017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규모 2.0 이상의 지진은 기상청 기록으로 없었고요. 규모 1.0 이상의 지진도 지질자원연구원 기록에 없었습니다. 또 CO2를 주입한 지점은 해저 800m로 4km인 포항 지진과 깊이가 다르고 CO2 저장소인 영일만과 포항 지진 진앙지인 흥에는 9km나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포항 시민들은 정부나 학계가 지열발전도 위해성을 알리지 않았다며 발끈하고 있습니다. 포항에서 CO2를 이렇게 만들 때 포항 시민들한테 전혀 말도 안 하고 그 위험시설이라고 하는 것을 언급도 하지 않았거든요. 지열발전소와 다를 바 없습니다. 아직 학계에서도 이견이 분분합니다. 일단 지하에 유체가 주입되고 그 주입된 유체가 주위의 단층까지 흘러가서 마찰력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낸다 그러면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국책사업이 부른 전대미문의 지진 피해를 보상도 하지 않은 채 CO2 저장 사업 재개는 포항 시민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헛심만 쓰는 꼴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와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진 피해자를 대상으로 3차례 소송을 접수한 결과 12,000여 명이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세월호 특별법의 경우에도 사망자 304명 중 75%인 226명이 특별법에 만족하지 못하고 소송을 제기했다며 결국 이번 사안도 특별법이 아닌 국가배상소송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미래 자동차 산업의 핵심인 첨단 소재 성형 가공 기술 고도화 센터가 오는 2022년까지 경주에 조성됩니다. 경주시와 경북테크노파크는 관련 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지역 자동차 부품 기업의 50% 이상이 집중돼 있는 경주시. 자동차 소재 연구와 기술 지원이나 연구기관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를 해결할 길이 열렸습니다. 경주시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첨단 소재 성형 가공 기술센터 조성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국비 등 300억 원이 투입돼 오는 2022년까지 외동 9호 2산업단지에 조성되는 성형 가공센터에는 설계 성형과 각종 시험 장비를 비롯해 전문 연구원들이 상주하게 됩니다. 성형 가공 필요한 장비들을 좀 보유를 해서 기업들이 직접 그 장비를 사지 않고도 우리인데 와서 장비를 공동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어떻게 표면체의 어려운 기술 분야는 우리 기업 지역 중소 중견기업이라 하더라도 연구원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연구원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기업들의 공동 연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고. 성형 가공센터 조성을 앞두고 열린 간담회에선 지역 기업들의 다양한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경주 시내에 있는 생산 공장이 이
성형센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그 좋은 분들이 와야 또 좋은 이름표를 세우고 또 기업이 또 따라갈 수가 있는데. 경주시는 성형 가공센터 조성을 계기로 미래 자동차 산업의 핵심 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비에서부터 전공, 연구원들을 뽑는 그런 과정에서까지 하나하나 기업의 목소리를 들여서 그분들의 수요와 바람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좋은 연구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산업이 장기적으로 침체를 겪고 있는 가운데 성형 가공 기술센터가 들어서게 되면 어느 정도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영덕 핵발전소 반대 범군민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영덕 신규 원전 예정구역 지정고시를 해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해 7월 산업자원부에 삼척과 영덕 신규 원전 전원 개발 사업 예정구역 지정 해제를 신청했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삼척에 대해서만 단독으로 신규 원전 예정구역 지정고시를 해제할 경우 용납할 수 없다며 총력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초등학생들의 장래희망 직업 가운데 항상 상위권을 차지할 만큼 인기가 높습니다. 최근에는 지자체에서도 예산을 투입해 1인 크리에이터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포항에서 자전거 매장을 하고 있는 권태일 씨. 화창한 날엔 카메라와 드론을 준비해 자전거를 타고 지역 곳곳을 누빕니다. 권 씨가 촬영한 영상입니다. 포항 구룡포 앞바다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포항의 관광 명소들은 마치 다큐멘터리의 한 장면처럼 아름답게 표현됐습니다. 촬영한 영상을 편집해 유튜브 채널 운영을 시작한 뒤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인지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이 장소에 대한 추억들을 이 유튜브를 통해서 세계에 알리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권 씨가 전문 유튜버로 활동하는 데는 올해 포항시가 진행한 1인 콘텐츠 제작 교육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유명 유튜버를 초청해 유튜브 채널 콘텐츠의 특성에 대해 알려주고 영상 촬영과 편집 방법 등을 교육했는데 수강생 중 여러 명이 권 씨처럼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핸드폰 있으면 켜고 말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특히 이들은 포항의 자연환경과 산업 그리고 문화를 소재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어 지역을 홍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이런 교육 기회를 통해 시민들의 미디어 교육에 대한 수혜와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상북도도 최근 국내 최고의 MCN 채널과 파트너 계약을 맺고 유튜브 크리에이터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한편 포항시는 오는 27일까지 제2회 시민 콘텐츠 제작 교실 참가자 40명을 모집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유튜버를 양성하는 제작 기술 분야와 시민 리포트를 키우는 출연자 분야로 나눠 수업을 진행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UN 아카데믹 임팩트 반기문 글로벌 교육원이 포항 한동대 문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개원식에는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을 비롯해 후안 안토니오 사마란치 주니어 국제올림픽위원회 수석 부위원장과 하인츠 피셔 전 오스트리아 대통령 등이 참석했으며 사마란치 부위원장은 한동대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교육원은 산하의 그레이스 스쿨과 지속가능발전 국제연구센터를 두고 전 세계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전인적 세계 시민 프로그램 인증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6.25 전쟁 당시 영덕 장사 상륙작전에 참여했던 민간 선박 문산호의 전사자들이 69년 만에 화랑 무공훈장을 받게 됐습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6월 고 황제중 선장에게 충무 무공훈장을 추서한 데 이어 선원 10명 모두에게 행정안전부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화랑 무공훈장을 추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훈장 추서는 이들과 함께 싸웠던 최영섭 예비역 해군 대령이 3년간의 수소문 끝에 해군 문서고에서 선장과 선원들의 복무 기록을 찾아낸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영덕군청 공무원 노동조합은 오늘 영덕군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공무원에 대한 폭력을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공무원이 불법 건축물 관련 민원 현장에서 흉기를 든 주민으로부터 위협을 받았는가 하면 면사무소에서 민원인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악성 민원인들의 폭력에 대해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영덕군의 신변 안전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구룡포에 폐업한 수산물 가공 공장이 미술 갤러리로 변신해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구룡포의 새로운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한 주간 문화계 소식 전세홍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수산물을 작업하고 냉동 보관했던 공장에 미술 작품이 걸렸습니다. 알루미늄 철사들이 시줄과 날실로 만나 형상을 만들어내고 평면에 그려진 이미지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작품도 흥미롭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가니 유쾌하고 사랑스러운 세라믹 도자기 강아지가 반깁니다. 40년간 청어와 오징어를 취급했던 공장이 다양한 작품들의 예술 공장으로 변신했습니다. 예전에는 수산물 가공 쪽, 냉동 쪽으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미술관 또 갤러리, 예술 공장 쪽으로 탈바꿈이 돼서 한편으로는 좀 감회가 새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국내 한 대형 화랑의 기획으로 탄생했으며 개관을 앞두고 마무리 공정이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뉴미디어를 중심으로 사진과 판화, 도예 작품을 전시하고 미술가의 작업실로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한 주간 공연과 전시 소식입니다. 이종능 도예가의 빛은 동방의 서전이 경주 보문단지 황룡원에서 이어지고 경주 예술인들의 한마당 경주 예총 예술제가 경주 예술의 전당과 교촌 마을 등에서 선우 예곤의 피아노 리사이틀 나의 클라라가 경주 예술의 전당 화랑홀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전세웅입니다. 경북문화관광공사가 러시아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난 3월 현지 판촉에 이어 상트페테르부르크 여행사 관계자 11명을 초청해 팸투어를 실시했습니다. 러시아는 유럽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나라 방문객이 일본보다 많은 나라로 지난해 30여만 명에 이릅니다. 특히 지난해 대구 블라디보스토크 간 직항 노선이 취항한 데 이어 내년에 포항 국제여객터미널 준공을 앞두고 있어 러시아 관광객 유치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비바람이 불면서 때이른 더위가 주춤했습니다. 내일도 차가운 북서쪽 공기가 밀려오면서 오늘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비가 내리면서 때이른 더위가 한풀 꺾였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차차 맑아지겠고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평년 수준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22도에서 25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와 오존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고요. 낮부터는 일사가 강해지면서 자외선 지수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12도에서 16도, 낮 기온은 22도에서 25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 표정도 오후부터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5도, 독도 16도, 낮 기온은 울릉도 21도, 독도 18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구름 많은 가운데 동해 남부 먼바다에는 오전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4m까지 일겠습니다. 주 후반까지는 별다른 비 소식 들어있지 않고요. 기온은 평년 수준에 머무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경찰서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한 모 은행원 A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신고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66살 B씨가 현금 5천만 원 인출을 요청했지만 현금 사용처에 대해 명확한 대답을 하지 못하자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하고 112에 신고했습니다.